보이지 않아 위험해. 통화차량 사각지대 감지기. 여러분은 학교 버스나 학원차를 자주 타시나요? 혹시 이러한 통학 차량들을 이용할 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통학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후다닥 달려가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학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통학 차량은 보통 학생들을 많이 태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차들에 비해 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차들은 운전자가 땅에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학생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통학 차량 앞, 뒤에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고 차를 출발한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오늘 공부할 문제는 통학 차량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통학 차량 사각지대 감지기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해마다 수십여 건에 달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교통사고는 어린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까지 있어 그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음 그림은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수십 건의 통학 차량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교차로 통행 위반 등의 통학 차량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2에서 4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불안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화 차량 승하차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학 차량을 타려고 급히 길을 건너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주로 길 건너편에 통학 차량이 있을 때 급하게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통학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통학 차량이 대부분 다른 차에 비해 높기 때문에 발판을 제대로 딛지 못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통학 차량에서 내린 직후 뒤따라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학 차량과 인도 사이로 진입하던 오토바이 등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 옷이나 가방끈이 차문에 끼이는 사고입니다. 몇 해 전에 태권도복을 입은 학생이 태권도 띠가 차문에 끼었지만 운전자가 모르고 운전을 하여 학생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학 차량에서 내린 직후 차량이 앞뒤로 횡단하다가 본인이 탑승했던 통학 차량이나 통학 차량에 가려져서 보이지 못한 뒤따르던 차에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통학 차량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학 차량의 급제동, 급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통학 차량 운행 중 끼어들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급하게 멈추거나 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학생들끼리 부딪히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차창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어서 일어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차량 운행 중 손이나 머리가 옆의 차량이나 구조물에 부딪혀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통학 차량 안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차문을 닫은 채로 어린이가 혼자 방치되어서 질식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통학 차량이 운행 중에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까요? 통학 차량 승하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통학 차량 탑승 전에 무단 횡단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통학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에 좌우를 확인하고 내려야 합니다. 셋째, 가방끈이나 옷이 문에 끼지 않게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자동차의 사각지대에 항상 주의하며 차량이 앞뒤에 붙어서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천천히 조심하며 행동하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학 차량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량 안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차량 안에서는 장난을 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차창 밖으로 손이나 얼굴 같은 신체 일부를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차 안에 혼자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더 알아봅시다. 통학 차량이 다른 차량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차량이 사각지대가
일반 차량보다 더 크다는 점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을 바라볼 때 차량의 바로 앞부분이나 옆면, 거울 아래 부분, 차량의 뒷부분 등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통학 차량의 경우 대부분 많은 학생들을 싣기 위해 일반적으로 차량들보다 큰 편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공간도 그만큼 넓습니다. 또한 차량이 크거나 어린이가 작을수록 더욱이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들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다음 그림들은 자주 일어나는 10대 어린이 교통사고입니다. 무단횡단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 주정차된 차량 사이 횡단보도 사고, 갑자기 뛰어나오다가 발생한 사고, 버스의 바로 앞뒤 횡단사고, 큰 차가 회전하다가 일어나는 사고, 차 뒤와 밑에서 놀다가 나는 사고, 보호장구를 장착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사고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창의적 산출물 제작 영역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작해볼 산출물은 사각지대에 어린이가 오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사각지대 감지기입니다. 어린이가 통학 차량이 사각지대로 지나갈 때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만들 작품은 사각지대 어린이가 있으면 비상등과 비상벨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뚝딱뚝딱 하드웨어. 아두이노의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봅시다. 이제 아두이노 보드와 부품들을 연결해 봅시다. 먼저 그림처럼 회로를 꾸며보세요. 초음파 센서의 VCC 단자를 아두이노의 5V 핀과 연결합니다. 초음파 센서의 GND 단자를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부스에 연결합니다.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부스를 아두이노의 GND 핀에 연결합니다. 초음파 센서의 TRIG 트리그 단자를 아두이노의 9번 핀에 연결합니다. 초음파 센서의 에코 단자를 아두이노의 A1번 핀에 연결합니다. LED의 짧은 극 마이너스를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부스를 통해 아두이노의 GND 핀에 연결되게 합니다. LED의 긴 극 플러스 극을 335옴 저항을 연결합니다. 335옴 저항의 다른 한쪽 끝을 아두이노의 6번 핀에 연결합니다. 피에조 스피커의 마이너스 단자를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선을 통해 아두이노의 GND 핀에 연결되게 합니다. 피에조 스피커의 플러스 단자를 아두이노의 3번 핀에 연결합니다. 쇼미더 코딩 소프트웨어. 아두이노 보드에 명령을 내려줄 코딩 작업을 해봅시다. 아두이노 IDE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 새 파일을 선택하세요. 편집창에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파일을 저장하세요. 파일 이름은 사각지대 감지기 .ino입니다. 이후 페이지에 소스 코드까지 입력한 후 아두이노 보드에 프로그램을 넣어보세요. 컴퓨터 모니터로 센서가 읽어드리는 거리값이 표시되고, 초음파 센서의 10cm 이내 거리에 물체가 있을 때 LED 불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잘 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까지의 int 트리그는 9, int 에코는 A1, int 피해주는 3, int LED는 6. 트리그, 에코, 피해조, LED라는 4개의 변수를 만들어 아두이노의 9번, A1번, 3번, 6번 핀과 연결시키라는 명령어입니다.
여섯 번째 줄이 시리얼 비긴 9600은 컴퓨터와 아두이노 간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겠다는 명령어입니다. 일곱 번째 줄부터 열 번째 줄까지의 핀 모드는 각 핀을 입력 모드, 출력 모드로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아웃풋은 출력 모드, 인풋은 입력 모드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까지의 디지털 라이트 트리그 로우, 디지털 라이트 에코 로우는 송신부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전후에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전류를 차단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일곱 번째 줄까지의 명령어는 트리그 핀에 전류를 보내어 초음파를 발생시킨 후 10마이크로초 동안 기다린 후 다시 초음파 발생을 중지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여덟 번째 줄의 플로트 cm 센티미터는 펄스인 에코 하이 슬러시 58.0은 에코 핀에서 받아들이는 시간값을 센티미터 단위로 변환한 뒤 센티미터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58.0으로 나누는 것은 소리의 속력 340m/s를 센티미터 단위로 변환한 결과입니다. 플롯 센티미터는 인트 센티미터와 같이 센티미터라는 변수를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단, 인트는 정수형 변수를 만드는 명령어이며 플로트는 실수형 변수를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초음파 센서의 경우 소수점 단위의 수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플로트 변수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의 시리얼 프린트 명령어는 변환된 센티미터 값을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첫 번째 줄이 if 가로 열고 센티미터가 10보다 작다면 중괄호는 만약에 10보다 작게 된다면 중괄호 안에 명령어를 실행시키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센티미터 값이 10보다 작다면 이므로 초음파 센서가 읽어드리는 거리값이 10cm보다 작으면 LED를 켜고 피에조 스피커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세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의 명령어는 피에조 스피커의 소리를 내는 명령어입니다. 톤 피에조 523 1000은 피에조 변수로 이름 붙인 핀에서 523 주파수의 소리를 1000분의 1000초 즉 1초 동안 내라는 명령어입니다. 세 번째 줄에 523 주파수의 경우 높은 도를 다섯 번째 줄에 440 주파수의 경우 라와 비슷한 소리가 나며 전체 명령어가 동작할 경우 사이렌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삐뽀 삐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겠죠. 여덟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에 else 디지털 라이트 LED 로우는 위 첫 번째 줄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외의 명령어를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센티미터 값이 10을 초과한다면 LED는 꺼지고 피에조 스피커 또한 소리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줄의 딜레이 200은 초음파 센서 값을 확인할 때 1000분의 200초씩을 기다린 후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아두이노의 과부하와 오작동을 막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안전교육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소프트웨어 교육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안전교육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평가를 해봅시다. 1번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내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뒤따라오는 오토바이를 조심해야겠죠. 2번 아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요. 차량 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고요. 차 안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들이죠. 이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평가를 해봅시다. 1번 송신부와 수신부의 두 부분이 있으며 초음파를 발사한 후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부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초음파 센서입니다. 2번 초음파 센서를 사용할 때 트리그 신호를 보내기 전 아래와 같은 코드를 먼저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음파를 발사하기 전에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 사각지대 감지기와 같이 통학 차량의 안전사고를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예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안전띠 접촉면에 센서를 달아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중간에 풀렸을 때 보호자가 바로 알 수 있게 소리가 나거나 빛이 나게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